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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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교육과정의 덕질구를 던져라 유튜브 첫 방송인데요. 네, 우리 모모 누나가 원래 처음은 끊으셔야죠. 네, 그럴까요? 네, 네, 어떻게 한번 끊어볼까요? 네, 그림책으로 바로 시작. 네, 네, 저희가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고 막 이러면 또 정성스럽게 한 학기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아주 정성스러운 그림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정성스러운지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네.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저희 자기소개 안 합니까? 자기소개? 소개? 네. 왜냐면 유튜브는 아, 처음이니까. 네. 네, 소개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생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헤어스타일이 그러셨어요? 네. 아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가발 안 쓰나 가발 쓴 것 같은 모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 스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시죠. 네. 그러면 먼저 정성에 대한 그림책을 저희가 이렇게 고른 이유는 뭐냐면 정성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2학기에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이러면 또 매일매일 정성을 다하며 지내시느라 늘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렇게 계실 텐데요. 그 자기 자신한테도 좀 정성을 기울여야 할 텐데 그것까지 잘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에 대한 첫 번째 그림책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김장성이라는 분이 글을 쓰고 유리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리 작가 그 돼지 이야기. 네, 돼지 이야기도 똑같이 이제 또 그렇게 됐죠. 아, 그 작가군요. 제가 네. 얼마 전에 그림책바에서 저한테 딱 어울리는 책이라고. 돼지 돼지. 이야기가? 돼지를 네. 나한테 골라줬어 누가. 그래서 그 다른 책 아니에요? 되게 이거 아니. 슬픈 책인데요, 돼지 근데 이야기. 그냥 제목을 보고 때문에. 나한테 돼지라고 제목 골라줬어요.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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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할 거다. 안정생.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꽃 출판사는 김장성이라는 분이 대표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글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그림책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많은 작가들이 수강을 하러 오셨고 또 수강을 하고 작품을 내는데 어떤 출판사에서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제자들에게 그림책을 직접 출판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예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아, 본인이 직접요? 네, 그게 그 이야기꽃 출판사입니다. 아. 예, 근데 이야기꽃 출판사가 벌써 책이 거의 2, 30권 나왔거든요. 네. 이건가 보네. 네, 이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것 한 권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진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샀는데 네. 집에 가서 봤더니 이야기꽃 이야기꽃이에요? 출판사가 한두 권이 아닌 거예요. 우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성이 들어간 네. 이야기꽃 출판사군요. 출판사 자체가 이미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또 진짜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이것도 이야기꽃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네. 특히 그 여러 작가 중에서도 유리 작가 그림은 일단 그림에 홀딱 반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일단 저거 사람이 그린 거 맞아? 막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그런 책입니다. 네. 사람이 네. 그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진짜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네. 네. 지난 여름 수박 많이 드셨나요? 작년 여름보다는 더위가 좀 덜했다고 해도 여름은 뜨겁게 지나갑니다. 그럴 때 달콤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큰 즐거움이 되죠. 우리야 그냥 마트 가서 한 덩이 사오면 그만이지만 그 한 덩이의 수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손길이 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그 과정을 정말 정성스러운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표지를 보죠. 표지. 네, 표지를 보면 하얀 강아지가 수박 열매에 코를 킁킁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는 저 강아지의 코앞에 있는 게 수박인지 호박인지 구별도 안 가요. 네, 그런데 뒷표지까지 한번 쫙 펼쳐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빠밤. 네.
뒷표지까지 쫙 펼쳐서 다시 한번 보면 앞표지만 보았을 때보다 강아지와 수박의 상황이 더 잘 나타나고 하늘, 벌, 밭, 흙, 많은 수박 줄기와 잎들이 보입니다. 그림책은 표지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그림책처럼 표지를 펼쳐서 보면 더 많은 게 보이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펼치시면 안 돼요. 네. 있고 이야기가 앞표지에서 시작돼서 뒤에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를 먼저 보여주면 스포일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과 그림책을 보기 전에 잘 살펴보고 표지를 언제 어떻게 보여줄지 그거를 결정하고 나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엔 면지로 한번 가볼까요? 면지는 이제 면지가 표지를 지나면 이렇게 면지가 되는 거죠. 어우, 네. 귀여워요. 정말 귀엽죠. 이거 이모티콘 하고 싶어요. 네. 네. 면지를 펼치면 수박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이 나옵니다. 씨, 떡잎, 꽃, 속이 빨간 수박, 다 먹고 난 초승달 모양 껍질까지요. 여러분들은 수박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반으로 반 딱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화채 그릇에 옮겨 담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생각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수박. 수박이요? 네. 한번. 수박을 역시 길게 잘라가지고 길게. 착착착착 이렇게 먹는 거죠. 이거 동네마다 먹는 스타일이 다르네요, 네. 진짜. 근데 이거 존스미스님은. 가발을 처음 쓰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예, 벗으세요. 존스미스님. 아, 네. 저는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화채 안 하고 네. 그냥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네. 그 상태로 퍼먹죠. 혼자 다 먹나요? 마치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 파인트나 네, 이런 거 퍼먹듯이. 그런 사이즈 먹듯이 그렇게 반 잘라서 먹죠. 그 집 수박은 요만한가요? 네. 화채 그릇에 이렇게 옮겨 먹던 그런 수박들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고 생강님처럼 길게 자른 그런 수박도 떠오르고 또 여기처럼 혼자 반 잘라서 욕심쟁이처럼 먹는 그런 수박도 떠오르겠지만 네, 이 안에는 수박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싹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데 먹는데 빨간 속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박의 그 씨앗부터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네. 네. 페이지가 꽤 되네. 면지를 넘기면 김장성 글 유리 그림이라는 서지 정보가 담긴 속표지가 나오죠. 네.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뭐 수박 이야기구나 하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진짜 사람이 잘 그린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랬죠. 네, 자 네.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제가 여기서 와 이게 사람이 그랬나 이거 함성이 나와야 돼요. 일단 아니요 넘겼을 그렇진 때. 않아요. 네. 그래요. 오. 잘 그렸네. 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갑자기 숨을 훅 들이마시는 느낌이 듭니다. 두면 가득히 밭을 가는 맨발과 소가 나오는 이 그림은 네. 다른 그림책 속 그 어떤 그림보다도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적입니다. 흙 색깔 한번 보세요. 저게 흙으로 보입니까? 저는 처음에 피가 튀는 줄 알았습니다. 네. 피처럼 붉은 흙 속에 쟁기가 들어가자 속 흙들이 쟁기를 따라 튀어 올라오고 쟁기질하는 사람의 맨발 발꿈치는 세월이 새긴 각질들이 정말 선명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건 책으로 꼭 그냥 보셔야 됩니다. 네. 유리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사실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며 감탄이 멈춰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긴 하지만 이게 수박밭이 10,000평, 20,000평씩 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가 아닌가? 그거를 다 나중에 보시면 진짜 그런 밭이에요. 근데 그래요? 저거를 그렇게 다 네. 서로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저 농부 아저씨가 할아버지인데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수박밭 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림은 끝내주는데 네. 지금 그 화면 보시면 그림 위에 생강님이 이렇게 그래 제가 지금 몰입에 방해가 되네요. 이 각도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이게 너무 잠깐 제가 살짝 구도를 조절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웃음이 나오는데. 네. 이제 좀 괜찮네요. 네, 네, 이제 좀 괜찮. 생강님이 핸섬한 분은 맞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책하고는 네. 좀 안 어울리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씨를 심어야 한다라는 글이 얹혀져 있습니다. 네. 수박 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흙부터 일궈야 한다는 건 그림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빠밤. 설마 C? 오. C네 C. 네, 다음 장을 펼치면
퇴비를 넉넉히 넣은 수박만한 구덩이에 수박 씨앗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얼마나 클지가 구덩이 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씨를 심을 땐 또 씨만큼만 땅을 파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 그래요? 얼마나 자랄지 그 넉넉한 공간만큼을 퇴비로 넉넉하게 넣어줘야 그만한 크기로 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밑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그때그때 그냥 아이들이 지금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좀 근시안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의도는 알겠지만 이것도 모종으로 모종으로 심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유리 작가하고 곧 대면하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연락 주세요. 수박씨를 넣는 손을 보면 손. 손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돼요. 수박씨를 넣는 손을 보면 그 손 자체가 삶의 역사라는 게 느껴지시죠? 진짜 저렇게 이렇게 손에 주름하며 이런 것들이 네. 네. 그러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 좋다라는 본문 글에 눈길이 갑니다. 네네. 예. 그렇게만 말해주면 되는데 저는 왜 늘 잘 자라야 된다고 목청껏 외치며 아이들을 대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 좋다. 네. 수박씨를 심고 잘 자라라고 조용히 격려해주고 나면 싹을 틔워야 합니다. 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와. 짜잔. 네. 노래도 있잖아요. 씨를 부리고. 요즘 애가 부르는 거죠. 생강님 애가. 좋았죠. 네. 그리고 또 한 예. 네. 또 한 장 넘겨. 진행이 안 돼서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또 한 장 넘겨 보시고. 네. 그래서 수박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촉촉이 물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물을 준다니까. 하지만 수박싹이 저 혼자 절로 난 줄 알도록 모르는 척 해줘야 한다는 문장이 또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싹을 틔워야 한다. 근데 수박이 먹고 싶으면 움찔대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이 물을 뿌려주되 수박싹 제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문장에서 눈길이 오래 갔어요. 네, 왜냐하면 가르치고 돌보아줬다고 맨날 생색을 내며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색 내지 말고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자랐다고 생각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아이들이 잘난 척해도 모른 척 해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기가 절로 한 줄 알아야 신이 나서 뭐라도 더 하겠지요. 그런데 이 그림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어디를 봐야 돼요? 그냥 그림을 일단 전체를 전부 다 보세요. 봐야 돼요? 네. 수박싹이 흙을 뚫고 앞에 힘겹게 올라오는 장면 보여요? 이건가 어디? 이거? 앞에 네네. 힘겹게 뚫고 올라오는데 수박씨를 심은 할아버지는 모르는 척하고 뒤돌아 앉아서 저 멀리서 다른 작물을 심고 계십니다. 뭐 심고 계시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추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걸 저 뒤에 이번에 역시 모종 심고 계시네요. 네, 모종. 돌아 앉아서 네. 심고 계시잖아요. 현대 농업은 모종이에요. 근데 그 옆에 흰둥이 네. 흰둥이 어디 있어요? 흰둥이. 개. 흰둥이. 흰둥이는 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할아버지 쪽을 안 보고 흙이 움직이는 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흰둥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네네. 흰둥이가 네.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할아버지 네. 엉덩이가 네, 더 잘 네, 보인다. 엉덩이. 네. 아유 엉덩이 너무 네. 민망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흰둥이는 아직 모르는 척하는 배려심보다는 궁금한 게 먼저인가 봅니다. 예, 흰둥이 표정과 얼굴 각도가 참 재밌습니다. 자, 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이 흰둥이가 주인공이야? 아니요. 수박이 주인공이야? 아니, 그거는 독자 마음이죠. 네. 나왔다 첫 페이지에 나왔다. 흰둥이가 있길래. 한 장을 넘기면 흙을 뚫고 여기저기서 수박 떡잎이 각자의 속도로 두 장 넘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네.
그러니까. 안지 모른지 보려고. 예. 아 진짜. 네. 안지 모른지 보려고. 네, 또 한 책 장을 읽고 오시면 넘기면 확실하네. 책을 외우고 네. 있어요, 누나. 흙을 뚫고 여기저기서 수박 떡잎이 각자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네, 이렇게 각자의 속도로. 땅땅이 식물이네요. 네. 똑똑합니다. 똑똑해. 네, 예. 생강님 역시 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죠. 네, 분명 정지된 옥수수는 아니잖아요. 옥수수는 그렇지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네. 분명 정지된 화면인데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보는 고속 촬영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줍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모른 척하는 대신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아이처럼 마음껏 기뻐하고 칭찬하셔야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떡잎을 내려다보면서 저렇게 네. 또 흰둥이도 그 옆에 흰둥이도, 와서 이렇게 네. 보고 있죠. 흰둥이가 있어요. 흰둥이 저기- 흰둥이 네. 얼굴이 이렇게 엄청 크네. 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다 이렇게 로우 앵글에서 네. 그 수박 입장에서 그려졌네 그림이. 약간 그 안각이라고 하나 올려서 보는. 예. 네. 그러고 보면 할아버지와 흰둥이가 수박 떡잎 곁에 와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게 보이죠? 네. 네, 워낙 크게 그려져서 흰둥이 잠시 착각할 거예요. 하늘인 줄 알 텐데 저 흰둥이에요. 구름인, 네. 구름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할아버지와 흰둥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칭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구나. 아까 싹이 혼자 올라올 때는 모르는 척 해주고 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올라왔다 싶을 때는 또 저렇게 마음껏 기특하다고 칭찬해주고 네. 이런 타이밍이 정말 칭찬에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떡잎이라도 혼자 흙을 뚫고 올라온 다음 누군가가 대견하다고 또는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면 진심으로 저 자신에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칭찬의 역습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런 말 그래요? 몰라요. 칭찬에 제가 역- 박해서요. 자, 역습은 제국의 역습. 네. 빰빰빰빰. 칭찬의 역습이라는 건 더 칭찬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칭찬을 받거나 또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칭찬이 아닌 다른 역효과를 일으키는 게 바로 칭찬의 역습이에요. 그러니까 아. 집에 아이들을 키우실 네. 때도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걸 보고 야 네가 이거를 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참 착하네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아, 너무 그리고-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네. 이 할아버지처럼 네. 시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때는 그냥 지켜만 봐야 될지. 저 때는 음. 정말 크게 칭찬해 줘야 될지. 네네. 근데 이게 저렇게 연세 드신 인생의 지혜를 아는 분은 되는데 예, 우리처럼 출석거리는 사람들은 이게 좀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doing과 do어에 대해서 이제 상담에서는 그걸 구분하라 하거든요. 그 칭찬이든 격려든 할 때 doing은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영어 두인이었어요. 네, 아, 전 do- 두인 그런 줄 알고. doing하고 네. do어 그러니까 행위하고 행위자하고 네, 이렇게 네.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하신 것 중에 이렇게 뭐 넌 참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 행위자에 대한 그렇지. 평가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안 이제 되지. 칭찬의 역습이 오는 거죠 그런 거는. 아. 네. 그러니까 또 오늘 궁금하신 이렇게 분들은 저 학지사에서 나온 격려하는 선생님. 네, 참 어, 명저죠. 네. 네. 명저에다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거 번역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거요. 아 그래? 아 네. 죄송합니다. 동양 선생님 번역한 거예요. 줄 네. 알았어요. 네. 그거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이분이 썼다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한 좋은 내용이었군요. 아 네. 저 외국 분이 쓴 줄 알았죠. 아. 13,000원입니다. 할인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네. 수박 좀 더 키워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수박 다 클래나? 네. 네. 아, 예, 본입이 나왔습니다. 네, 이젠 수박 줄기를 키워야 합니다. 아깝지만 아깝지만 네. 싹 서너 개 중에서 두세 개는 솎아내야 합니다. 아 속가내기 계절이 왔군요. 네, 네.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때 가장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의 글과 그림은 참 아리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가내기를 안 진짜 하려고 힘이 모종을 있죠. 써야 돼. 그림 봐봐. 네. 예. 와. 거기에 근데 그림은 저렇게 힘차게 짚이 쫙 깔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속가낸 수박 싹이 슬프지 않게 남은 싹이 그 목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물 뿌려 주고. 네, 이렇게 돼. 저 할아버지 흙 묻은 손과
저 쫙 깔린 너무나 이렇게 방사선으로 쫙 깔린 저 집과 근데 그 문장 속에서는 저 역할을 저렇게 잘하지 못하고 미리 뽑혀나간 또는 미리 잘려나간 그런 싹들에 대한 아픔까지도 같이 써 있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 마음이 많이 아린데 남겨진 싹에 짚을 깔아주는 할아버지의 손길과 수박싹을 보호하며 부채꼴 모양으로 덮인 짚을 정말 힘차게 그렸습니다. 왜 볏짚을 깔아주나 궁금했는데요. 묵은 볏짚을 고루 깔아주어야 수박 줄기가 쭉쭉 뻗는다고 다음 쪽에 그렇게 나오네요. 다음 예. 쪽. 짠. 와. 네, 여기 보면은 저 위에는 할아버지가 손수레에다가 풀을 잔뜩 싣고 이제 걸어가시고 그 네. 앞에는 쇳덩구리가 예, 쇳덩을 열심히 굴리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걸음으로 있습니다. 새똥을 줬나 보죠? 뭐 많이들 주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두 모습이 삶을 계속 이어가는 힘찬 모습으로 네. 네, 비슷하게 평행을 이루면서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네. 잠깐 그 전체하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저처럼 딴지 거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얄밉게.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받아주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네. 아니 못 한다니까요, 그거. 네? 그래요? 네. 저는 할 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가끔. 강큰 애들. 그냥 내비도. 그러니까 애들이 딴지를 못 걸어요. 왜요? 무서워서? 그래도 거는 애 가끔 있어요. 가끔 네.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집에서 아들 보여주니까 아들이 응. 온갖 딴지를 다 걸어가지고. 네, 다 들어주시면 돼요. 그랬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별로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랬어.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뭐 이러면서 조금 더 영혼을 담아서 해보세요. 조금만 더. 격려 좀 해봐. 네. 그래. 격려하는 아빠. 네. 네. 다음 책은 격려 아빠인가? 경련 아빠. 응. 네. 격려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 지푸라기 네. 이거 그 풀나지 말라고 까는 거 아니에요? 잡초? 근데 잡초 저 때문에? 결을 따라서 줄기가 쫙쫙 뻗어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신기하네, 저거. 그래서 막 하긴 고증을 철저히 했겠지. 네, 그거 그랬겠죠. 예, 저기서 뭐 김매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여기는 안 나와서 제가 수박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보니까 까만 비늘 그냥 깔더라고요. 그죠. 까만 비는 잡초 때문에. 네, 잡초 그거는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키지 않. 네. 거기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까만 비닐이. 그 잡초 올라오지 말라고. 뚫지도 못하게 하고. 네네. 근데 제 생각엔 그 복사열 때문에라도 못 올라올 것 같아요. 더워서요. 네, 까만 비닐 아래서는 못 자랄 것 같아요. 자, 이제 열매가 잘 맺히도록 수박 줄기 마디마디마다 돋는 이제 곁순도 따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싹이 더 생긴다고 해서 기뻐하시면 안 되고 그걸 다 잘라 주셔야. 두 장 넘긴 거 아니죠? 네, 여기가 봐봐요. 이게 네, 곁순 곁순을 따줘야 됩니다. 한 장 봐봐요. 여기구나. 네. 곁순을 어디? 따줘야 하는데 그래야 줄기가 힘을 모아서 실한 열매를 맺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더위에 더 잘 자라는 잡풀과 아무리 훑어내도 또 생기는 진딧물을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어내는 노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더위에 너무 지치지 않게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사발 마시고 낮잠도 한숨 주무시면서 일해야겠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낮술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잘못 아까- 들은 거 아니죠? 제가 아까 낮술 오면서 했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봄에 오는 비를 일비라 그런대요. 그게 일에 그 비가 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비라고 한다고. 싹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술 술 먹기 좋은 날은 술비. 네. 그게 나는 지금 거야. 비가 오네요 때마침. 네. 오늘 네. 태풍. 네. 네, 오늘은 그럼 뭐예요? 방송비예요? 오늘은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건.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해서, 빨리 넘길게요. 예. 너무 지치지 않게 미숫가루 한 사발 마시고 낮숨도 한 잠 자면서 일해야겠죠. 자,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벌과 나비가 수박꽃에 날아드는 장면을 보면 반짝거리면서 되게 벌과 나비를 자세하게 그리고 뒤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풀을 뽑고서 또 한 번 밭을 둘러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제 수박답게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도 보면은 아깝지만 이런 것들을 속관해서 이렇게 다 하나씩
얘네들은 큰 수박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가 아깝지만 이렇게 뜯어서 다 내보낸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농부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음.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만 하시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미숫가루를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있는 미숫가루. 네, 네. 미숫가루. 네. 막걸리 그런데 그 막걸리 앞에 아니고?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미숫가루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 시원해요. 예. 막걸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국자도 네. 있잖아요. 국자. 그죠. 그죠? 예. 얼음이 있어서 막걸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미숫가루를 이렇게 드시는데 할아버지의 빨간 장갑과 그 위에 있는 고추 잠자리의 색감이 서로 비교가 되는 장면도 너무 멋있고요. 두 개가 잘 어울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호미에 묻은 흙까지도 아주 홈이구나. 네, 잘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는 잠시 쉬시면서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익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 한 장 더 우리가 기다려 볼게요. 네. 또 한 장을 넘겨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근데? 뭘로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로 보이세요, 이게? 철조망 같이 생겼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 장을 넘겨 볼게요. 네. 오 진짜 철조망이네. 자, 그래서 익기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고란이나 멧돼지가 설익은 몇 덩이를 축내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도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대박 여기 비무장지대요? 근데 수박밭 한가운데 끝없이 철조망이 이어진 장면을 보면 정말 비무장지대 근처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설마. 네,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데가 어. 거기 말고 없잖아.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아이가 수박 껍질을 철모처럼 쓰고 웃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오, 네. 긴가 보네. 진짜? 글쎄요.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정말 멋지죠, 이 그림. 우와.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줄무늬가 또렷해질 때까지, 덩굴손이 마를 때까지, 꽃자리가 우묵해질 때까지, 중지마디로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원두밭과 밭을 내려다보고 그린 장면은 진짜 압권입니다. 수박밭 전체가 줄무늬를 이루며 드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은 아이맥스 영화관 한 장면 같죠? 이거 네. 자체가 큰 수박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생각을 했죠? 뭘 누구랑? 나랑.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해요. 야, 신기하다. 저를 수제자로 받아주세요. 아, 그래야겠어요. 이 네. 자체가 수박 같아요. 우리 표절은 싫어해요. 안 되나? 먼저 말해야 돼, 먼저. 네, 진짜. 아닌 말고. 그래요. 좀 연세가 있는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만한 영화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아웃 영화가 오브 있죠. 아프리카. 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아 근데 저희 때도 그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그래요? 네. 거기에서 보면 메릴 스트립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프리카 상공을 비행기로 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구성을 가진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수박밭을 내려다보는 이 장면에서도 멀리 철조망이 이어져 있고 이 너머는 강 혹은 바다입니다. 그 강 혹은 바다 너머가 북녘 땅인 듯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도저히 궁금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판사 서평을 다시 찾아봤어요. 오. 그런 거 같은데. 출판사 거. 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빰빰. 제가 지금 또 출판사 서평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거기선 이랬어요. 이 그림책은 2014년 이 나라의 대통령이 2014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2014년이요? 네. 2014년이면 박근혜인가? 네. 네. 아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네, 네, 네. 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통일 대박이라는 말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이 그림책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통일은 수박이네. 통일 수박. 글쎄 한번 보세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수고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어린 과정은 다 증발한 채 한탕의 욕망만 노골적으로 번들거리는 대박이라는 말도 맞득치 않았거니와 그 말을 한 사람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던가를 짚어보니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은 그림책만으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통일 대박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이제 처음에 이 그림책이 시작된 거예요. 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훌륭한 그림책에 뭐 오종을 안 심었는도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글쓴이와 그린이는 작게나마 실제로 2번의 수박 농사를 지어보고 진짜 지어서 네, 진짜 그림책을 와 장난 아닌데요. 글 쓴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린 사람 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 네, 지어보고 네. 오랜 세월 수박을 재배하고 연구해온 농부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와. 이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네, 자문이 근데 야. 그거는 좀 하여튼 이렇게 상징으로 보면 괜찮지만 네, 현재는 실제 이제 캐릭터를 대규모 농사를 짓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작은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하나의 과정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게 이제 대규모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이 모종으로 대체되고 뭐 이런 건 있겠죠. 아니, 근데 수박 농사가 수박은 원래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토마씨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저희는 이제 네, 텃밭 너무 많이 이렇게처럼 얻어야 하는데 돼. 한 몇 개 안 하거든요. 근데 수박이 제일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먹을 땐 신나는데 그죠? 네, 수박이 진짜 어렵다고. 상품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막 그것도 이렇게 조그매요. 저희 하고 나면 요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잘안 걔네들 다 익고. 떨어져서 밭에다 이렇게 버려놓으셨잖아. 네. 앞장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게. 네. 네. 이 사회에서 맡은 역할인 그림책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이 사회가 수단이 아니라 아름다운 과정을 위해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영혼 없이 통일 대박을 외치던 이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권자에서 쫓겨났고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과 수고하는 과정을 귀히 여기는 세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독자들과 함께 미약하나마 그 길을 함께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출판사 서평에 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수박밭 끝에 철조망은 군사 분계선이고 그러네요. 그 너머는 임진강이나 조강처럼 보입니다. 조강은 이제 강화 교동 있는 그쪽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그 너머엔 역시 또 이렇게 정성 들여 수박을 키우는 북한의 할아버지도 계시겠죠? 네. 생강님이 진짜 예리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가 아무 아까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철조망 아니야 그러는데 진짜 철조망이었네요. 우리 철조망 다시 볼까요? 생강님 진짜 이렇게 통찰력 있는 남자. 이렇게 저를 띄워주는 거는 저를 2번 매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칭찬의 역습을 이렇게- 하는 중인가요? 네. 아니, 아니, 두 잉을 했잖아요. 두 잉을. 아니 실제보다 너무 과장되게 아니에요. 넘겨보시죠. 예. 자, 요렇게 상상도 지금. 못했어 네. 이거를. 이게 이젠 진짜 철조망으로 보이죠. 빨리 이게 끊어지면 다 녹슬었네. 이제 끊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자, 요 장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너무 근데 귀엽게 그려진 거 아니에요? 도란이 원래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이 너머 그렇죠? 고라니 목소리가 되게 근데 밤에 들으면 무서워요. 네. 자 이제 연글대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시하세요. 근데 언제 들어봤어요 고라니 목소리를? 그 산책하다가 저희 동네에 그렇게 산골에 살아요? 산책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천 따라 걷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고라니도 있고 무슨 좀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멧돼지도 있어요? 그런 멧돼지도 있고 당연히 그런 야생견도 어. 있고. 네. 아, 고라니가 이런 얘기할 때는 화면을 저걸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넘기기 싫었어요. 아니 넘기고 싶지 않아요. 고라니가 이렇게 안산에서 네. 네. 어디 이렇게 거기 안산에는 고라니들이 있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내가 볼 때 3m 안산은 넘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안산에 살아요. 근데 3m 네. 넘어 보이는 그 철망을 얘가 그냥 무슨 공중부양처럼 휙 넘는 거예요. 고라니가.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갖고 야 진짜 가볍다. 그 영웅철 선수처럼. 네. 완전히 깜짝 놀랐었어요. 예. 아무튼 이제 다시 수박으로 돌아올게요. 네, 수박 네. 익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글대로 연근 수박의 푸른 몸뚱이가 반짝거립니다. 네.
이런 자연의 눈부신 반짝임을 표현하는 게 유리 작가의 특기 같습니다. 예, 성큼성큼 밭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그놈을 똑 따세요. 자, 한 장 넘어가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놈을 똑 드디어. 따시겠죠. 와 예. 근데 진짜 그림을 잘 그리긴 잘 그리네. 음. 뭘로 그렸대요? 수채화요? 우와, 이거 진짜. 유화겠죠, 유화. 유화라고요? 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음. 이런 표현을 물방울까지 다 했잖아요. 이게 빛이 반사된 게 아니죠 지금. 그거를 다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조명에 반사된 게 아니라 진짜, 진짜, 그 빛이죠 네, 저게. 네, 지금. 요렇게. 수채화 같은데 느낌이. 네. 이런- 요거까지도 다 이런데, 그림이에요. 이런데 아니 이런데. 그러니까. 근데 아니, 수채화 이게 이런데 막 겹치는 거 이런 거 음. 보면 좀 수채화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덧칠한 유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두 개가 또 기법이 섞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중화인가요? 네. 그래서 성큼성큼 밭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그놈을 똑 따서 혼자 드시거나 집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자, 똑 땄죠? 자 알아맞혀 볼게요. 네. 강아지를 줍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계속 강아지 나왔으니까. 역시 걔가 음. 주인공이 아니었어. 생각님 아까 워낙 그- 예리하시니까. 아까 그 머리에 수박 쓰고 있는 그 자. 걔한테 갖고 간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아직 누가 아, 누굴 누굴 부르네요. 부르네요. 네. 누굴 부르네요. 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그림, 어여 이리들 오소 이렇게 합니다. 이 그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어여 이리들 오소 이렇게 부릅니다.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누가 와, 불려왔나? 이 그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여기가 하얀 여백으로 표현돼 있어서 여기에 네. 누가 이렇게 막 달려오는 모습 그러니까요. 그리지 않고 네네. 네, 그래서 많은 걸 상상하게 해주는 네,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날로 먹었다. 자, 이제 넘겨볼까요? 여백개미 네 네, 아닙니다. 네. 와. 근데 저는 이 그림은 정말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다툰 사이도 지나가는 길손도 어서 와요. 반가이 불러 정답게 둘러앉아야 한다라는 말 앞에서 또 오래 멈추게 됩니다. 늘 내 편하고만 먹으려고 했고 내 식구만 챙겨 먹이는 게 우선이었던 제 자신이 떠오르고 동시에 또 남한군, 미군, 인민군도 따뜻하게 챙겨 먹이면서 어서 와요, 뭐 좀 먹었어요 하던 웰컴 투 동막골 영화의 대사와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좀 더 자세히 볼 수 없나요? 좀 자세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고요. 네 휠체어. 아, 네네. 왼쪽에.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네 외국인.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외국인 같네요. 네, 외국인. 피부 색깔부터 그렇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분들 다 외국인이죠. 여기. 많이 탄 거 아닌가요 혹시? 여기 분은 백인 여자분 같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책을 진짜 태권도다 태권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음. 실제로 사서 보면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네. 저희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멀리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가는 우체부도 손짓해서 부르네요. 근데 나무 뒤에서 숨어 있는 저 아이는 뭐 하는 걸까요? 나무 뒤 어디? 여기. 되게 어디 깨알 같네요. 저기 숨어 있어요 지금 빼꼼. 얘요 얘? 얘하고 둘이. 설이 아니야 설이? 설이 하려 글쎄. 그런 거 아니야 설이 지금? 네. 네. 남자친구하고 잡기놀이라도 하는 걸까요? 아. 네. 이렇게 한 장면만으로도 찾아볼 게 많은 장면입니다. 그래요. 네, 여긴 정말 사람들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태권도장 갔다 온 아이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그런 인물들이 막 모여 있고요. 동물들도 여기저기에 특히 여기 대청의 아래에 보면은 위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도 좀 주겠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흰둥이도 보이고 그 외에 동물들도 여기저기 좀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 한 장 넘어가 볼게요. 걔가 수박을 먹어요. 모르겠어요. 이 넘겼는데 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드디어 수박을 쪼갭니다. 이렇게 쩍 어. 그렇죠 쩍. 네. 칼이 닿기도 전에 쩍! 제 몸을 열어 붉은 속살을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표현도 진짜 멋집니다. 근데 우리는 존 스미스님이 쩍 소리를 먼저 내셨어요. 그림이 먼저 말을 해준 거죠. 존 스미스는 천재죠 천재. 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 장 넘겨보실래요? 마지막 장이에요? 응. 딴딴 따라단. 드디어. 딴딴 따라단 짠. 오. 석양이 지는 곳에 한 줄의 글만 딱 써 있습니다. 한 줄? 네. 뭐라고요? 우리 생강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한 시절을 한 시절을 저 난독증이 있네요.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네. 멋있다.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진짜 멋있네. 누구한테?
모두에게 내 인생의 한 시절을 수박이 모두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와.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아 수박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해 못한 것 예. 같은데. 이해했어요. 참 숙연해지는 문장이죠. 네. 와. 나는 나를 키운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이 생을 음.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음. 네, 그림책 한 권은 이 책은 분명히 그림책 한 권을 읽었는데 철학책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교육학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자주 꺼내서 읽어드립니다. 각자 한 권씩 가지고 그림도 함께 보아가며 들으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그림책들은 또 취향이 있으시니까 네, 마음에 남는 문장과 인상에 깊이 남는 그림 얘기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글을 쓴 김장성 작가는 이 작품 외에도 역동적인 그림과 잘 어우러진 씨름. 네, 그 씨름은 정말 그림 끝내줍니다. 네. 씨름과 민들레는 민들레 같은 작품에 글을 쓰신 분이기도 하죠. 아, 민들레가 이분이세요? 예, 예. 네. 그래서 라가치상을 받기도 했던.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작가만의 깊으면서도 역동적인 문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리 작가 그림은 정말 놀랍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유리 작가의 그림이 나오는 책을 한 권 더 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어지나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상 첫 번째 권 정성에 대한 첫 번째 책 수박이 먹고 싶으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끝. 네. 네,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어요. 여기 손오공을 롤모델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닭을 지켜내야 하는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보드게임 대 보드게임, 덱스터리 게임계의 양대 산맥 코코너츠와 루핑루이입니다. 먼저 코코너츠입니다. 원숭이 손을 튕겨서 코코넛을 컵에 넣어야 하죠. 귀여운 캐릭터, 튕기는 손맛, 다양한 슈퍼카드 그리고 상대방 컵을 뺏어올 수 있는 짜릿함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게임 코코너츠입니다. 이거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다음은 루핑루이입니다. 누름틀을 눌러서 뱅글뱅글 도는 루이의 비행기를 쳐내세요. 일단 게임하는데 뭐 계속 돌고 있으니까 즐거워 보이죠? 네 차례 내 차례 없는 실시간 게임이라 두근두근 쿵쿵 긴장감 만점 루핑루이입니다. 카페에도 가끔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루핑루이가 코코넛츠에게 할 말이 있다는군요. 코코넛츠, 너는 게임 준비 시간도 깨고 코코넛을 잃어버리기도 쉽잖아. 그에 비해 나는 시작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작! 잃어버릴 구성품도 거의 없어. 에이, 무슨 말씀. 난 코코넛 하나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넌 닭토큰 하나 잃어버리면 게임 못하잖아. 게다가 넌 건전지 별매지. 난 자체로 완전체라고. 다음은 코코넛의 반격이군요. 루핑루이, 넌 대강 막 누름틀 누르다 보면 5분이면 끝나는 단순 무식 게임 있잖아. 처음엔 재밌을지 몰라도 금세 질릴걸. 난 생각보다 섬세한 게임이라고. 어허허허, 코코넛츠, 빨리 끝나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덱스터리티 게임 주제에 20-30분이나 걸리다니. 게다가 난 빨리 끝나지만 하면 할수록 승부에 불타오르게 된다고. 코코넛츠 대 루핑루이, 루핑루이 대 코코넛츠, 과연 당신의 선택은? 네. 네. 와 진짜 그- 잘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만 사야 된다. 코코넛츠랑 루핑루이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코코넛츠. 왜 코코넛츠예요? 루핑루이는 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귀여운 것 같아. 뭐 코코넛츠가, 코코넛츠가 네. 아. 그러니까 장단점. 코코넛츠 승리. 아, 그래요? 아, 이럴 수가. 나는 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외국의 그 영상 보니까 응. 이 루핑루이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뻥 누르면 이게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학교 운동장에다 설치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옛날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돌아다니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뒤에서 총 같은 거 쏘면은 이렇게 뚝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동네엔 네, 있습니다. 아, 예, 선진 광주. 네. 역시. 네. 끝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와. 진짜요? 네.